여러분, 도로 안전시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위 교각기둥에 방어 울타리가 없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각과 충돌에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숨졌습니다. 브레이크 뉴스가 안전시설 설치 모순과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곳곳 도로와 철도를 떠받치는 수많은 교각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교각 기둥을 보호하는 방어 울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단지 페인트와 반사 스티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방어 울타리는 설치 위치와 기능에 따라 이렇게 구분됩니다. 노축용, 도로 밖 이탈 방지, 분리 대용, 반대차로 충돌 방지, 보도용, 보행자 보호, 교량용, 추락 방지. 교량엔 난간이 있고 보도엔 펜스가 있지만 교각 기둥에는 예산조차 없습니다. 사고 가능성을 몰랐던 게 아니라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침은 차량이 교각에 충돌해도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줄 시설도 그 책임을 질 사람도 없습니다. 해서 브레이크 뉴스는 국가철도공단에 교각보호 방어 울타리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이후 답변을 통해 현행법에 모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표를 보시면 법적인 강제 조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 지침대로라면 국민의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시행자와 시공자 그리고 관리자의 편익만 보입니다. 또 구조적 문제를 보면 지침은 있지만 설치 의무는 아니고 표지판은 있지만 충격에는 무력하고 시설은 고정됐지만 교각에는 구멍만 남고 책임은 누가 지나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하고 시공자가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만들고 관리 주체가 보기 괜찮다고 느끼면 유지한다는 겁니다.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그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교각 방어시설 설치 책임 주체 및 의무 여부 관련, 지침에 따른 교각 방어시설 설치 기준의 강제성 유무, 교각에 시선 유도 표지판만 설치 시 충돌 대비 효과 관련, 대체 설치 공법 및 해외 사례 적용 가능성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재진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전문가한테 검토를 부탁한 상황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뭐 저희도 이게 잠깐만요. 저희 내용은 봤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걸 검토 좀 해야 돼갖고 우리 그 관련 전문가한테 이거 좀 의뢰를 지금 검토 좀 해달라고 좀 같이 좀 봐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전문가라고 하시면은 어떤 전문가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 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이제 제정하고 개정할 때 그 연구 용역을 하거든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거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고 선생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침을 만든 부처가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국토부에 질의할 게 아니라 건기연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한테 질의하는 게 맞고요. 네. 저희가 건기원 의견 받고 검토를 해갖고 저희가 회신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국토부에서는 건기연의 해석이 없으면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답은 끝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토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파악을 해석하지 못할 정도면은 외부에다가 이 의견을 물어봐야 될 정도면은 조금 이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질문 자체가? 선생님, 이 내용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도 좀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국토부는 말합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됐던 것 같다. 그런데 매년 교각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수십 명에 이릅니다. 방호시설은 대부분 빠져 있고 기준은 애매하며 책임은 모호합니다. 기자는 다시 묻습니다. 네, 애시당초 이게 지침이 세워질 때 건기현하고 같이 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충돌로 인해서 그 운전자의 사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구축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었나요? 제가 이거 지침 이거 만들어줄 때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는 사람이 사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그때그때 들어오면 파악하는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저희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기 2016년도에 예. 공주대학교하고 그 연구기관 설계 쪽 그 엔지니어링하고 그 교각 보호 방어 울타리라는 그 학술지 논문 발표가 있었던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든 국토부는 그 지침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관련 연구는 처음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16년 공주대학교 교수진과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가 공동으로 대한토목학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교각보호 방어 울타리란 제목으로 학술지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공작물 충돌에 의한 치사율이 5배에 달하며 도로 표지, 조명용, 지주 교각 등 충돌하는 차량에 대한 방어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의도는 교각을 보호하며 동시에 탑승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어 울타리를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교각 보호용 방어 울타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대뿐 아니라 교각 기둥 자체와 교각 사이 구간까지 원형으로 감싸 보호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실제 충돌 시뮬레이션까지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토부의 외면, 현장 적용은커녕 10년 가까이 방치되었고 연구진은 심적 피로감만 아는 채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2018년 또다시 같은 주제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건기현도 참여한 논문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도로의 교각은 운전자에게 죽음의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듣는다. 그때 근무 안 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있다. 이것이 국토부의 현재 대응입니다. 책임 있는 해석 대신 외부 기관에 물어봐야 한다는 답변만 남았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최근 오산에서 발생한 교각 옹벽 붕괴 사고, 이미 붕괴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관리 주체의 미온적 대응으로 결국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미 붕괴 조짐을 알고도 대처하지 못한 사례로 법적인 책임을 알아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시공, 관리상 결함이 원인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사고의 옹벽은 그 높이가 10m, 길이가 330m로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2종 시설물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설계, 관리소홀 등 결함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때는 시공사, 감리기관, 그리고 관리 보수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산교각 옹벽 붕괴 사건에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많은 교각 충돌로 사망한 운전자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례가 없습니다. 사망자의 책임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피성 지침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염태영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현재 국토부의 교각 방호 시설 지침은 설치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동시에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단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국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책임 회피성 지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침이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또 빠져나갈 명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시행규칙 안에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또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국토부 장관령보다는 아무래도 상위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좀 더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방호시설 설치 여부를 단순히 설치 장소의 여건이나 관계기관 협의에 맡겨버리면 현실에서는 예산 부족이나 행정 편의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택형 안전에 대해 국회가 보다 명확한 설치 기준이나 의무화된 법적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의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설치 여부를 현장 여건에 따라서 협의하도록 놔두면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공무원이나 이권에 개입한 공무원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부실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안에 설치되는 교각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는 방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런 내용들을 상위법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책임 소재를 따지고 행정기관은 늘 협의에 따른 판단이었다며 빠져나갑니다. 의원님,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나 법안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늘 그렇듯이 사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교각 지름이나 높이가 일정 크기 이상이라든지 또 도로 중앙선에 교각이 놓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또 그에 맞는 방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단순 시선 유도 표지판 설치가 마치 방호시설 대체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조물에 앙카, 시공 등 손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구조물 손상이나 유지관리상의 위험 요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까지 포괄하는 법 제도 개선이 가능할까요? 예, 도로를 따라서 운전하다 보면 교각에 붙어 있는 시선 유도 표지판을 보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이것을 방호시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구조물 손상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서 구조물의 훼손 가능성까지 고려한 그런 설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 꼭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토부 지침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의무도 책임도 없는 상태로 유지된 데는 제도 미비뿐 아니라 국회 감시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도로 안전시설 관련 입법, 감시 활동의 계획이나 방향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침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참 어렵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 주권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보다 미리 안전 예방 대책을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적 관점의 입법 활동 꼭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교각 방호 시설의 설치 의무화나 또는 위험도에 기반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 결산과도 연계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촘촘한 안전 기준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염태영 의원은 질의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법과 제도이며 그 입법과 제도를 만드는 입법기관이 섬세하게 파악하여 개선시키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삶 그리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은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습니다. 설계는 했지만 방호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생명은 있었지만 지킬 장치는 없었습니다. 안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리고 그 책임 지켜지고 있습니까? 브레이크 뉴스 김일용입니다.